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월 24일에 매수했던 한미 반도체 현재 수익률 20%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주 요즘 전반적으로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이 오늘장에서 현 구간에서는 이 장 초반에 비해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 이 오후장으로 가면서 다시 반도체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진짜 좀 어려운 장세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전일 기준으로 거의 9% 가까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 고가권에서 눌리는 게 잠깐 쉬어가는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50불을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달성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께서 그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달성하러 가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이 관심증이 제일 높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서 오늘 1월 7일 기준으로 좀 찬물 뿌리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하나 더 나왔는데 바뀐 거는 없다라는 식의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특히나 이 아시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특정하는 듯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바뀐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일단 반도체 25년도에도 아직 안 좋다라는 느낌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해당 보고서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나 반도체들이 일부 눌린 모습도 있고 CES에서 이제 젠슨 황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성 재료 소멸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이 단기 눌림이 영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150달러라는 고가를 넘어선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빚어낼 확률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일 기준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옵션 기준까지 설명드리면서 충분하게 전고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넘어갈 줄은 몰랐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넘어간 상황이고 레거시나 안 좋은 거 그대로 유지고 AI만 좋은 것도 그대로 유지입니다. 전일장 기준으로 시장이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25년도에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견주어줬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해서 다시 투심이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현재 큰 틀 내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수출도 좋고 뭐 다 지금 상황 내에서 숫자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는 다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적 요인 변수만 없으면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외적 요인 변수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20% 가까운 수익률을 거둔 상황이고 10만 원까지 위치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300일의 이동평균선 저항대 자리까지 머무르는 자리인데 제가 이전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AI 좋은 거 사실이고 엔비디아 고가 돌파 나와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들 다시 이전 고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외적 요인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강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은 아닙니다. AI만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수혜는 좋아요. 오늘 장중에서 재밌는 소식이 나왔었던 거는 워트라는 종목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워트라는 종목이 9%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이건 또 어떤 종목 뉴스로 올라갔냐면 워트 같은 경우에 칠러를 반도체용 칠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수율 잡아라, 전성비 잡아라, 발열 잡아달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칠러가 수혜라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칠러는 반도체 공정 내에서 온도를 잡아주는 게 칠러거든요. HBM의 온도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워트가 이 뉴스를 띄우면서 올라갔지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다 보니까 지금 그럼 시장 형태가 어떠냐면은 그냥 AI나 반도체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올리고 보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부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쉬어갈 확률은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도 기술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AI만 좋은 상황입니다. AI만 좋은 상황인 만큼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을 일단 찾아가셔야 되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 반도체 단기 위에 저항대 맞았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구간을 일단 살펴보면서 기술적인데요. 반도체가 아직 슈퍼사이클로 다시 진입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대응이 살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이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좀 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레거시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차이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낸드 업황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좋을 거다 나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딱 잘라서 보기는 좀 매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삼성전자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도 저는 그러면 계속해서 매수 기회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11월 달부터 지금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가 만약에 잘 안 나왔어요 라고 해서 시장에 문제를 야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매수 기회예요. 매수 기회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5만 원대를 깨지고 49,900원까지 다녀왔었잖아요. 만약에 다시 4만 원대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사무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권 내에서 박스권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물론 레벨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HBM 소식은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라는 관점까지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려보고 있는 만큼 지금 삼성전자한테는 지금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기회냐면은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개선을 한 새 HBM4일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이렇게 격차가 벌려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좋은 개선을 해오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자, 그럼 토끼와 거북이 경주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입장을 얻은 거냐면은 기술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있다면 삼성전자도 지금 저가권에 대해서 벗어날 확률은 좀 높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우리 코스피 지수가 또 강하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급으로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 PBR이 뭐 1 이하로 떨어진 것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8 이하로 떨어진 것도 거의 저렴하다라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수치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0.8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생각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활용하시면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타이밍으로 무조건 노려보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들 뭐 주가는 안 좋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요. 매수 기회라고 노려봐야 되는 구간은 언제나 이런 고가권 대비해서 굉장히 6에서 70%가량 빠졌을 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럼 이제 기간 조정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더 추가적인 이탈이 안 나오는 모습만 체크하면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렴하게 5만 원권으로 만약에 이탈하거나 지난 단기 저점 박스권 저점 대인 5만 1,000원까지 다시 한번 늘려준다면은 잠정 실적 발표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매수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저는 그래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해보는 게 기회가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조선 쪽을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주도주인 조선이 오늘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지금 11% 가고 있고요. HD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HD현대 중공업도 모두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편입해봤던 종목이 있었죠. 12월 11일에 매수했던 1승이 수익률 39.5%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주가 최근에는 살짝 주춤했었는데 다시 기대감 크게 가져가 봐도 될까요? 이 지금 조선주는 제가 항상 포트에 꼭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좀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는 조선주가 어때요? 쉬어갑니다. 자, 조선주 반도체가 쉬니까 어때요? 조선주가 탁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렇죠, 재밌죠. 반도체랑 조선주가 사실 좀 반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조선주라고 하면 일단 방어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어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도체가 지수물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는 지금 저희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예요. 차트가 이탈이 안 나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편입을 했었던 1승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는데 이거 차트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1승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었던 게 5일선과 21선 트레이딩만 체크하십시오 이거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전일자 기준으로 1월 6일장 보시면은 21선 지지하고 아래 골이 강하게 달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오늘자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 특히나 하나가 미국에서 함장 시장 지출에 대비를 하면서 인력을 확충한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조선업과 관련돼서 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언급까지 있었던 만큼 조선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승이라든지 아니면 하나그룹주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 가까운 상승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 6% 가까운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상반적인 관계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항상 조선이 강하고
지금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조선이 쉬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반사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양측 반도체가 기술적으로 반등 고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나가면서 조선주를 다시 바라보시는 이런 형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지금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미국향 투자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지금 악재로서 받아들일 법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수출입 은행 같은 경우에도 조선 쪽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선주는 무조건 포트에 한두 종목은 있으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차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텐데 일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유럽에 대한 가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겨울철에 관련돼서 지금 수혜 이야기도 나오면서 전일장 기준으로 천연가스가 10%가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국내장에서 천연가스가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올라가던 종목이 원래 GSE나 아니면은 SK가스 같은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 보시면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SK가스는 그래도 오늘장 중에 차트는 이쁩니다. 이런 형태 정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움직이던 섹터들이 이제 천연가스 원재료 쪽보다는 LNG 선박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LNG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을 유지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생산에 대해서 좀 제한을 걸어놓고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도 좀 일단은 관전 포인트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종목도 궁금한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셨던 조선 쪽을 보면 좋을까요? 이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들 좀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를 그래도 오늘 하나 좀 담으려고 해요. 오늘 좀 반도체들이 쉬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레벨업 가능한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현재가 9,1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IMT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종목 이름으로 참 재미있는 웃긴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IMT예요. 네. 그런 농담들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IMT, HBM 건식 세정장비, CO2 세정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워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건식 세정장비 칠러가 어떻게 발열을 잡느냐. 발열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딩이나 아니면은 이런 미세 공정 내에서 차이가 나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칠러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일단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IMT를 왜 가지고 나왔냐? 지금 하이닉스가 HM3 16단을 일단 이번 CES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같이 항상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종목이 바로 IMT이기 때문에 테마성적으로 따졌었을 때 지금 IMT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건식 세정 장비 같은 경우에 이미 수율 개선, 특히나 수율 개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HBM 같은 경우에 수율이 굉장히 안 좋다고 소문났었습니다. 근데 이 건식 세정 장비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공급까지 하면서 수율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이점이 있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거의 시장에 부각받았었던 종목인 만큼 HBM 시장은 아직도 우상향 중이고 지속적으로 생산량은 확대될 예정인 만큼 IMT가 더욱이 부각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고 하실게요. IMT가 최근에 특히나 멕시코에 공장까지 진출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특히나 북미향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IMT 최근에 10월 달 말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12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이상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요. 그런 만큼 이 종목 지금 당장에 뭐 영업이익은 당장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챙겨 보일 수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 탈출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단기 저항대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7,500원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 종목 만약에 다시 이 저항대 지지대까지 만약에 눌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 기회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쪽에서 나왔네요. 이 SK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 만큼 관련 수혜를 누릴 수 있는 IMT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있어서 리뷰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0일에 매수했던 일신석재가 수익률
53.8%를 기록했거든요. 앞으로 후속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연관되어 있거나 붙어 있는 섹터였죠.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대북주였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을 다시 한번 만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20일 전후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 만큼, 당선이 입성하는 만큼 그 전까지만 대응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북주인데 북한이 최근에 또 미사일까지 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기보다는 수익 중이시라면 수익 챙기시고 다음 섹터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신석재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날씨는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의 계절은 매일경제TV와 함께 따뜻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